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래서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요즘은 간편하게 가정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지만 초기에는 병원에 가서 복잡한 검사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 판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전문 의사가 보고 이 엑스레이 사진에 어떤 나타난 이미지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양성, 아래로 내려가면 음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중간이라서 애매한데요 라고 의사선생님이 환자한테 얘기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황당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양성이면 치료를 받아야 될 거고, 음성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양성, 음성, 글쎄요, 그 중간인데요.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양성 또는 음성 둘 중에 하나로 단정적으로 진단을 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양성, 음성, yes, no, 1, 0 이렇게 단정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짓는 방법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언제 활용되냐 하면 카테고리컬 변수가 등장할 때 씁니다. 그럼 카테고리컬 변수가 무엇이냐?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셨나요? yes, no 이죠. 이렇게 답을 하고, 이것이 카테고리컬 변수의 한 가지 예가 되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영어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어까지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주로 대화할 때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하는 것도 카테고리컬 변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카테고리컬 변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를 지금 슬라이드상에 있는 표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긴 표가 있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쭉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면 그 칼럼들이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편에 있는 천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 칼럼, 노란색 박스로 하이라이트까지 되어 있죠. yes, no 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다라는 얘기죠. 자, 이 표에서 여러분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케이스. 그래서 이 네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면 오른편에 있는 천에 있는 그 값이 물음표가 아니라 yes일까요? no일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이 칼럼에 있는 변수를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합니다. yes, no 이렇게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이진법, 그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컬 변수는 꼭 yes, no만 가는 건 아니고 앞에 그 언어와 같이 네 가지 또는 네 가지보다도 더 많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면 딱인 경우가, 딱 알맞은 경우가 무엇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이진법, 0, 1, yes, no, true, false
이러한 경우에 답을 도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도출하는 대답이 그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숫자 계산을 합니다. 앞 시간에 디시전 트리는 엔트로피를 계산한다고 했죠. 숫자 계산을 하죠. 2교시에 배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또 다른 형태의 숫자 계산을 하는데 뭘 계산하냐면 이번에는 probability, 확률 계산을 합니다. 확률로서 답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빨간 점, 파란 점, 이것을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매우 쉽죠. 그냥 파란색 직선으로 줄 한 줄 쫙 그으면 이 직선의 왼편에 있으면 빨간색이고 오른편에 있으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할 때 yes 그룹과 no 그룹을 분류하고자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림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yes, no,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이 방법을 쓰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는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동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어느 하나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쭉 오른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제일 오른편에 아웃풋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또는 강아지인지를 판별하는 이러한 형태를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에서 등장했던 슬라이드인데요. 이미 10년 전에 구글이 고양이 사진을 판별하는 데 성공했다. 좋은 기쁜 소식 같이 들리지만 읽어보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게 했네. 뭐가 힘들었어요? 구글에서 유튜브에 1천만 장의 사진을 읽어서 그 사진을 읽는데 동원한 게 16,000코어를 동원했고 그게 1, 2분 사이에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꼬박 계산을 했더니 이 사진 한 장 읽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시절에 10년 후를 돌이켜보면 이 고양이 사진 이거 꼭 그렇게 3일 동안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매우 간단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사진 한 장 이미지 판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10년 사이에 기술이 발전해서 CPU 코어도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해졌고 또 이미지를 판독하는 알고리즘도 무지하게 빨라졌고 이런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산업에서의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힌 것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응용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4가지를 찍어보았습니다. 성인병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는 어떤 멤버십을 유지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 또는 쿠팡 이런 데들이 기존 고객이 멤버십을 취소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 높게 나온다면 취소하지 않도록 고객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전자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확률. 이거는 삼성전자, LG전자. 고장이 일으킬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떤 기간 또는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해당 그런 그 기관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또 역시 어떤 그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게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부도를 낼 확률, 부도를 낸다 하면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 고객의 프로파일을 분석해보니 부도가 날까? yes, no 이 계산을 해갖고 심사 결과를 갖고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면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이 회계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또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응용 예제 중에서 실제로 커스터머 천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객이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6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제일 오른편 끝에 있는 고객이 그 나머지 5명으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커스터머 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그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1000에 대한 거고요. 1.0 아니면 0.0이죠. 1 아니면 0. 그래서 1이면 1000이 일어난다. 즉 이탈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탈 그룹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0이라면 노열한 고객이어서 이탈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탈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어떤 모델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 모델에 독립변수로서 입력이 되는 것이 그 X. 그래서 이 테뉴어부터 와이어리스에 이르는 이런 다양한 컬럼의 값들이 독립변수로서 입력이 되어서 1000 이 값을 1 아니면 0으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수학적인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표는 앞에서 본 표와 동일한데 밑에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죠. 일단 그 X는 R이라고 표시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수를 얘기하고요. 실수라는 얘기는 소수점까지도 포함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 그런 모든 실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이 x는 하나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n 곱하기 n 형태의 행렬일 수도 있다는 거죠. y는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면 1입니다. 정수값이고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죠. 자, 예측 모델은 그것을 수학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오른편에 이렇게 갈색 상자로 하이라이트한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y hat 하면 이거는 예측값이라고 했죠. 이 예측값은 P는 probability, 확률을 얘기하고요.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것 y equal 1.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줄 x. 이것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그 확률에서 등장하는 수학식인데요. x라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수식은 밑에 있는 그 x가 조건이 되고요. 인풋인 거죠. 이러한 조건이면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0 아니면 1입니다. 그때 그 y가 1이 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밑에 적혀 있습니다. p는 괄호 열고 y는 0 그리고 세로줄하고 x는 x 조건이 주어졌을 때 y가 0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1-p하고 y는 1x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 y가 0 될 확률과 y가 1 될 확률은 x 조건이 같다면 서로 상호 보수 관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공부했던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얘기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개념입니다. X축에 age, 이렇게 해서 이게 독립변수이고요. Y축은 그것에 대해서 그 예측값이 되죠. income의 소득을 이제 예측하고요. 그래서 age에 따라서 age가 많아지면 income이 증가한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우상향의 그 직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파란 점은 이제 실제 있었던 케이스들이죠. 실제 케이스들을 살펴보니 이 age와 income은 우상향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것을 수학식으로 표시한 게 a 플러스 b 곱하기 x1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학식은 어디에서 도출됐냐면 바로 선형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결과이고요. 그 선형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왼편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이렇게 정리하였고 이 표 형태를 선형회귀 분석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면 오른편에 있는 수식 그리고 그래프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하여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조금 그 컨셉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왼편 위에 있는 표에 제일 오른쪽 칼럼 1 또는 0 이렇게 이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래서 age 그룹에 따라서 어느 인계점, age의 어느 인계점이 있는데 그 인계점 이하일 때에는 빨간 점들, 즉 0이고 그 인계점을 지나면 파란 점들 1이 된다. 이러한 그 그래프로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직선이었다면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어떤 계단 모양이죠. 0 아니면 갑자기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선형회귀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측이 잘 안 되느냐? 이 파란색 우상향 파란색 직선은 그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러나 실제 데이터 빨간 점들, 파란 점들은 그렇지가 않고 0 또는 1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고 거기 그 범위 내에서 갑자기 인계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런 수식은 뭐냐면 선형회귀 분석의 수식이고 선형회귀 분석의 수식으로는 지금 오른편에 있는 빨간 점과 파란 점 이것을 수학식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형회귀 분석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계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 0 또는 1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이 슬라이드의 왼편에 있는 수학식은 그냥 눈으로 익히기만 하고 그 수학 공식 자체는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사이클런에 이미 제공되어 있는 그 API 함수를 호출해서 코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그 코드가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를 짜주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움직이고 있는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은 뭘 계산하느냐,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x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fx 이 값이 변화하죠. 가만히 살펴보면 x가 작을 때 거의 0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fx가 증가하다가 임계점을 통과해서 다시 지나가면 fx는 거의 1에 가까워진다. 바로 이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 답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yes, no 또는 0 또는 1 이러한
A 아니면 B 뭐 이런 것을 하려면 바로 이와 같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yes, no 그러면 그냥 계산할 게 아니라 yes라고 답을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의 이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숫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래프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이야기한 같이 이 숫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numpy array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고객 이탈률을 예측하는 그런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P 가로 열고 Y는 1, 그리고 세로 줄이 있고 X,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즉 인풋이 X일 때 Y가 1일 확률을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그거에 이제 여기죠. 보수 관계 있다고 했죠. 뜻은 이렇습니다. X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Y가 0일 확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떤 실제 예에서 어떤 계산이 된 이제 예제를 지금 슬라이드 중앙부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 1000이 1일 때,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인컴과 에이지 이 두 가지 G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1000이 1일 확률은 0.8이다. 그러면 그 외에 보수되는 1000이 0이 될 확률은 1-0.8에서 0.2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 0.8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슬라이드상에서는 0.8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죠. 앞에 어떤 표가 있었고 그 표를 갖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했더니 0.8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리턴되는 값은 확률 값이다. 0.8 또는 0.2. 자, 확률이 0.8입니다. 자, 그러면 1000이 일어날 확률이 0.8이라는 얘기죠. 그럼 1000이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안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면 80%의 확률이면 그거는 거의 발생한다고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바로 맞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의 값이 높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럴 일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한다 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지표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개념은 됐고요. 그럼 어떻게 코딩합니까? 바로 이 슬라이드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서 또 공부했던 디시전 트리 다 scikit-learn이라는 파이썬의 패키지를 이용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ikit-learn, learn linear model,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이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빨간색 박스를 보십시오.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것은 클래스로서 이것을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것을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lm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지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죠. 괄호 열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만 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빨간색 네모 C equal 1.0. 예, 이 사이클런의 그 매뉴얼에서 C equal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예, C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값은 1.0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빨간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솔버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값은 LBFGS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네,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솔버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빨간색 박스 LBFGS 디폴트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놓았죠. 이게 디폴트 상태이고요. 거의 대부분 디폴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디폴트 말고 딴 걸 써야 되나요? 예, 굿뉴스는 이겁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일 오른편에 있는 SAGA라는 솔버가 있는데 이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 속도를 필요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디폴트로 그냥 솔버가 뭘 쓸지 고민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굳이 solver equal SAGA로 하면 더 유리하다. 예, 바로 SAGA가 속도를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X 표시가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잊어주십시오.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간단하죠. 그냥 디폴트로 신경 안 쓰고 하면 돼. 그러나 굉장히 속도가 필요하면 SAGA라고 바꿔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나머지 파라미터인 대문자 C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C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딩 패턴. 자, 1, 2, 3, 4, 5 이게 패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부수적인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인풋하는 방법 기억해 주십시오. 예, 숙제에 나오고 또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CLF equal logistic regression,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죠. CLF는 이름일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다른 걸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관습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클래시파이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의 약자로서 CLF라고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개발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 2번에 보게 되면 C 파라미터를 10으로 굳이 또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가로 닫고 fit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자, C의 효과는 오른편 그래프의 그림으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냐, 아이리스, 붓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분류하는 그런 코드인데, C 파라미터를 이 X축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그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보게 되면 C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파란색 곡선이 있죠. 굉장히 증가한다. 뭐가 증가하느냐? Y축, 웨이트 코에피션트라는 게 증가합니다. 웨이트 코에피션트가 뭐지? 잠깐 접어놓겠습니다. 웨이트, 가중치입니다. 가중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중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자, C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란색이 올라가. 그러면 가중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중치가 증가하면 모델에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 영향도가 커진다는 뜻이다. 이 파라미터가 뭐냐? 파란색이 무슨 뜻이냐? 페탈 랭스. 이 파라미터의 영향도가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요. 자, 다음에 3번, 왼편으로 가서 3번을 다시 보면 predict,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4번, 새로운 겁니다. predict underscore proba. 이게 뭐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턴 되는 값이 array고, 그 한 줄 한 줄, 이 세 가지의 값이 이렇게 리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first row, 두 번째가 second row,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score, score는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미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슬라이드에서 아직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C라는 값, 그리고 predict underscore proba,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파라미터의 영향도. 자, 붓꽃을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했을 때 C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2개만 찍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편 위쪽에 있는 C가 0.00011. 이런 경우에는 빨간 점 그룹, 파란 점 그룹, 녹색 점 그룹. 자, 이것이 이 붓꽃의 종류 세 가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잘 분류가 안 되더라. 분류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직선들이 좀 서로 붙어 있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C는 100. C가 굉장히 키워졌죠. 자, 그러면 그 분류하는 이런 그 직선들이 색깔을 따라서 이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분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C 값에 따라서 분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여기에 영향을 받은 변수가 뭐냐면 페탈 랭스, 가로축에 있는 것입니다. 가로축에 있는 페탈 랭스라는 이 값이 이 붓꽃의 품종을 나누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페탈 랭스의 영향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 C 이퀄 큰 숫자. 그런데 C가 0.001 하게 되면 페탈 랭스가 중요한 그런 이 프레딕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C 값이 잘못 설정되어서 그 영향도가 축소되어서 나타나다 보니 실제 분류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 그래프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 강의에서 리치 리그레션의 람다 또는 알파,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는 알파 개수라고 불렸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축소 이런 얘기도 했었죠. 바로 C 값은 이 개념과 유사합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똑같지 않은데 거의 같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잠깐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십시오. C 값은 이 리치 리그레션의 그 알파 값과 같이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인데, 그 알파와 C의 차이점은 C는 역수를 취해요. 알파는 역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 개수의 그 의미가 좀 반대 방향입니다.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뭐냐? 그 값에 따라서 개수가 변한다, 영향도가 변한다라는 거고요. 단지 역수를 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predict proba는 무엇일까를 이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프로바는 뭐냐면 probability의 약자로서 각 클래스에 대해 정답이 될 확률을 출력하는 것이다. 아까 아이리스, 북굿은 세 가지의 품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표는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1번 클래스부터 3번 클래스가 예측되는 그런 그 확률 값을 표로서 정리한 거죠. 그것을 이 표를 predict proba 이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썼던 predict라는 함수는 뭐냐? 이 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만 찍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으니까는 이 표에서 찍으니까 1번, 또 두 번째 줄에서는 3번, 세 번째 줄에서는 1번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predict라는 함수가 되겠고, predict underscore proba는 이러한 값들을 담고 있는 전체 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그로스라는 값을 평가 지표인데요.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음된 거를 들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것입니다. 노그로스라는 매트릭이 있다. 매트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F1 스코어라는 것도 있고 accuracy라는 것도 있었고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것이 노그로스라는 거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데이터 셋이 있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5개의 케이스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column 1000, 커스터머 1000, 고객의 이탈률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표에 있는 거는 테스트 셋이기 때문에 실제 액츄얼 값이 되겠습니다. 11, 000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predict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predicted 1000 값이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0.91, 0.13, 0.04, 0.23, 0.43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비교해보죠. 액츄얼 레벨과 그 다음에 여기 predicted 값하고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1이 0.91, 이게 이제 확률이죠. 1로 나타날 확률이 0.91이다. 거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액츄얼이 1인데 0.13, 이거는 0에 가까운 값이니까 그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000 여기도 지금 0에 가까우니까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액츄얼 값하고 이제 이렇게 맞게 이렇게 예측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그로스라는 그런 수학적 개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학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수학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얼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런 수식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식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있다, 수학 계산을 한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파이썬에 집어넣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인풋 하고요. 뭘 인풋 하냐면 로그 언더스코어 로스라는 걸 인풋 해서 불러서 쓰면 되고, 괄호 열고 넣어주는 거는 거의 앞에 것들과 패턴이 같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y hat, 이것은 계산한 값이죠. 예측값. 테스트는 검증, 모의고사 문제, 실제 데이터, 정답이 있는 거죠. y hat은 계산한다. 계산한 값. 자, 뭘 계산하는데요? 오른편에 수학식을 계산한 겁니다. 이 수학식 계산은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코드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주게 되면 로그로스라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로그로스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학식이 아니라 의미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그로스 값이 작을수록 분류 모델은 좋은 것이다. 분류를 잘하는 모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은 코딩을 하는데 로그로스를 계산해서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코딩하는 게 이 데이터 과학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로스가 뭔데요? 로스는 에러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에러 값에 로그 값을 취했어요. 에러의 로그 값을 취했다라는 게 얼른 와닿지 않죠. 그런 부분은 접어놓고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단지 이거는 로스니까 손실이니까 손실은 최소화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실습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과제에 이런 코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임포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임포트해서 LR이라는 이름의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데 C와 그 다음에 솔버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은 디폴트 그대로 놓고 쓰면 뭐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파라미터들을 미세하게 튜닝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fit 해갖고 predict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실습 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습 과제로서 C 값과 solver 값을 바꿔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전부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교시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